물량이 쏟아지는데 튕겨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량이 쏟아져서 떨어졌는데 지금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왜 그렇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이에요. 흐름 자체가 자율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7,000을 기준점을 잡고 여기에서 추세를 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0.2%, 0.3%, 0.1% 이렇게 움직여요. 1%, 2%씩 오르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기준점이 17,000을 잡아놓고 이 17,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을 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6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잔여 거래일도 이제 이 거래일로 적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장을 이제 마무리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내용들을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만 벌써 세 번째 그 질문을 좀 받았는데 해당 내용 설명 같이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0.3%.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0.3%, 111포인트가 올랐고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줬는데, 이거를 참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지, 이걸 강하다고 표현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뭔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한 주가의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차트를 좀 작게 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차트를 좀 키워야 되는데 라인도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합시다. 1차적인 고점을 한번 형성한 직후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한 모습이고, 양봉이 지금 4일째 올라왔습니다. 양봉이 4일째. 4일 연속의 양봉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4일 연속의 양봉을 주면서 사실 이미 이격도라는 것들은 뭐 한참 벌어진 지 달나라적 이야기라 이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가열 상태에서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데, 문제는 어제는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를 지탱해주는 모습을 줬는데, 대장 초반에는 조금 혼조세, 그 다음에 초중반에는 조정을 좀 받다가 장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고점을 살짝 키스해주면서 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서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주가가 엄청 강렬하고 뜨겁게 움직이진 않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게 움직이진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막판에 좀 움직였냐면, 어제 새벽에 국채 입찰이 좀 있었는데요. 국채 입찰 쪽에 좀 응답률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이 좀 급격하게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올라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식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특별한 재료는 지금 다 없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기조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워낙 기조의 힘이 강해요. 이 힘은 지금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이 기조의 힘이 일단 강하다 보니까 이 힘으로 일단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좌측 화면으로 봐서 나스닥으로 해석해서 볼게요. 보시면 매물이 한 번씩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급조정들을 한번 주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연속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연속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매물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조가 일단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 쪽으로 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반대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추려줘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던 힘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출렁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출렁임의 물량이 연속성이 없게 되면 브레이킹이 많이 걸리거든요. 딱 지금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익은 나오고 있지만 그 차익이 아주 제한적이고 공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공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탄력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신고가 패턴에서 지금 오늘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고가 패턴이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계속 점진적으로 간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그 점 보도록 하시겠고 골드 같은 경우도 역시 국채 쪽 영향을 좀 받으면서 여전히 2,000불 이상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드의 2,000불 이 가격선은 좀 주목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가격선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금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2,000불 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좀 부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안전자산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데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초순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28일이거든요. 12월 28일인데 12월 초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알지 모르게 계속 긴장감은 유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긴장감이 문제인 거예요. 그 긴장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긴장감이 증시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담감들이 결국은 시세로 반영이 되면서 양갈래로 쪼개지고 있는 상태고 양갈래로 쪼개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양쪽으로 안전자산도 하나, 그 다음에 위험자산도 하나 하면서 양쪽에 균형 있는 포지셔닝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틀 전인가요? 유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유가 쪽에서 잠깐 움직였다가 그 자금이 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자금으로 갔다? 주가로 갔다가 또 골드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빅마켓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 형태는 스몰마켓 시장이란 말이죠. 자금이 그만큼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스몰마켓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도피하는 현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모든 내용을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주목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제 이제 국채가 막판부가 여기죠. 어제 새벽 부분에 또 새벽에 움직였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가격이 트라이가 되면서 좀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 밀려버렸던 부분들이 주가와 골드 이런 쪽에다가 좀 펌핑 효과를 줬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가의 상승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4.2, 4.3 구간대를 완전히 좀 반납하기 시작하면서 3.8대까지로 하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월봉으로 바라보시면 언제적 가격대냐? 올 상반기 가격대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올해 상반기 구간대와 요 구간대,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 구간대 가격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채 자체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지금 3.808에 있어요. 자, 얘가 3.808에 있으니까 얘 3.808 라인에다가 가격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08이란 가격에 있을 때 3.808에 있을 때 주가 얘가 해당했던 구간들이 언젠지를 비교를 해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비교가 되겠죠. 얘가 6월일 겁니다. 얘가 7월, 얘가 6월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터치를 했으니까 인정해주고 하고요. 5월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월입니다. 얘 2월이겠죠. 그럼 이제 올해 해당 가격대를 만났었던 구간대가 1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그 다음에 작년 9월, 작년 11월, 12월 이 구간대. 그러면 이때 주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주가를 보셔야 되는 게, 자, 얘를 나스닥으로 바꿔서 월봉으로 바꿔서 연결을 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비교를 해서 보면 올해 상반기 구간 때 6월 구간 때 주가를 보자고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작년 11월이잖아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빠져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에 3.8대의 국채 가격을 형성했을 때 주가의 위치는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5,000선이란 말이에요. 평균치로 따지면 13,500대예요. 그럼 지금 여기 위치는 얼마예요? 17,152죠? 그럼 여기서 최상단으로 잡아서 15,000이라 잡아도 얘가 2,000포인트가 더 비싼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빠져서 어제 반등을 했다? 실제로 반등이 이루어졌지만 그 반등에 대해서 시장이 쉽게 용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골드 같은 이런 친구들이 민감도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카운팅을 해보시면 얘도 6월일 거 아닙니까? 얘는 지금 그 가격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격선에서. 작년 가격, 그 다음 올 상반기 때 가격과 이 레벨링을 봐보세요. 레벨링을 보면 얘는 사실상 오버슈팅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오버슈팅은 아닌데 주가랑 비교해서 봐버리니까 완전한 오버슈팅으로 바뀌어버렸죠. 이 가격차가 극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골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러한 리스크를 지금 계속 안고 있단 말이에요. 안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게 연말장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거래가 좀 치열했을 텐데, 연말장이다 보니까 유독 거래 감소와 관망세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신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스닥을 연결선물로 접고 연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연결선물로 봤을 때 고점, 신고점을 지금 갱신한 상태죠. 사실 매일 뭐 0.05%만 올라도 지금 신고가 단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신고가를 지금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신고가를 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오늘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신고가인데 다 목표치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목표치.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N파동 따져가지고 N파동은 직전 대비해서 150% 올라가야 되니까 얘 기준점을 따지면 뭐 18,000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계산법은 없어요. 이제 신고점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 거냐. 신고점에서의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기준점은 어떻게 잡냐면 얘가 수치가 달라진 초반 단위를 보통 잡습니다. 얘가 지금 17,156이잖아요. 그러니까 17,156, 뒷자리 떼고 17,100이라 잡아요. 17,100이에요. 그럼 얘가 17,000이라는 숫자가 되기 전에 얼마에 있었겠어요? 16,999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중심부인 17,000을 보통 잡습니다. 17,000을 잡아요. 그러니까 17,000을 기준점을 잡고 여기에서 추세를 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0.2%, 0.3%, 0.1% 이렇게 움직여요. 1%, 2%씩 오르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기준점이 17,000을 잡아놓고 이 17,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는 뭐 200포인트를 줬다. 그럼 17,200이 되는 거고 아래로는 200포인트를 줬다 하면 16,800포인트가 됩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현재의 추세를 논의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신고점인데 여러분 신고점에서 다음 고점이 얼마니까 물어보면 이건 답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답지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저보러 그냥 숫자 아무거나 불러서 맞으면 대박, 틀리면 뭐 마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라는 느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변동치가 있고 힘이 있는 장이 아니고 그냥 흔히 말해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법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기준은 17,000이에요. 그러니까 17,000의 기준을 잡고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고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고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냐면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21일부터 실거래일이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니까 11월 22일, 23일,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파동의 떨어짐이 보여요. 파동의 떨어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파동의 떨어짐이 있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왼쪽에 있었던 구간에는 없었고 우측에 있었던 구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신고가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그 땅끝마을이라고 있죠? 땅끝마을과 똑같아요. 말 그대로 땅이 끝나니까 여기서 더 가면 떨어진다는 걸 뻔히 알죠. 낭떠러지로. 시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때려 맞추는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폭 대신 기준폭 안에서 진폭 밴드를 레인지를 주고 그 레인지 진폭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매물의 출회 구간을 살피는 것이 더욱 유리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니 물량이 쏟아지는데 튕겨 오릅니다. 물량이 쏟아지는데 튕겨 올라갑니다. 물량이 쏟아지는데 튕겨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량이 쏟아져서 떨어졌는데 지금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왜 그렇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이에요. 흐름 자체가 자율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물량이 계속 던지고 빠지고 던지고 빠지고 하면 그 포지션은 뭐 할 거냐 이거죠. 남아있는, 왜냐하면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현금이 생기죠. 그 현금은 뭐 할 거냐 이거죠. 다시 매수를 스윙해서 잡는다?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렇게. 그럼 물량 청산을 굳이 안 하죠. 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물량을 던지면서 가진 않는단 말이죠. 지금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량을 던지면서 가는 구간이 아니고 그 공격을 하기 위한 현금을 만들고 있는 시국이다. 이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신고점 패턴에서는 고점을 얼마인지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고점 모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영상들을 보면 그 당시가 뭐 코스피 2,500, 2,600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들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가 3,300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예전 대통령 얘기를 굳이 언급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코스피 2,000 시대, 3,000 시대, 뭐 5,000 시대 대통령들이 뭐 계속해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루어진 게 3,000포인트가 딱 한 번이고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3,300이라고 맞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3,300이라고 맞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멘트가 막 던져놓은 거에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점을 찾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고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을 도발할 수 있어요. 지금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갱신된 상태에서 이게 얼마를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지를 못 내드리죠.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잘 됐다가 아니고 고점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다가는 답지 이 위에는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본 미지의 신세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없어요. 대신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났을 때 증후군들이 100%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증후군들이 없었겠습니까? 월봉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고점 찾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분을 찾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18,000을 갈 거다, 17,200이 고점일 것이다, 17,350이 고점이다, 17,500이 고점이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숫자일 뿐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은 올바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남은 이 거래일입니다. 남은 이 거래일이고 오늘도 주간 하루 종일 지금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역시나 저녁이 되면 움직이겠죠. 저녁이 되면 움직일 것인데 문제는 두 가지밖에 답지는 없어요. 휴일을 이제 마감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플레이잉을 할 거냐, 아니면 휴일을 앞두고 플레이를 안 하고 지금처럼 묵묵부답하게 마감을 시키고 신년 거래를 할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14시간, 15시, 기본 15시간씩은 앉아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움직일 수도 있고, 1월 2일날 움직일 수도 있고, 3일날 움직일 수도 있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접근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은근히 까다로운데, 분명한 것은 그 까다로움 속에서 뭔가 계속 나타내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큰 변동성을 수반해줄 수 있고, 우리야 변동성이 있어야 매매를 해먹지 않겠습니까?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국면이 곧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